네, 반갑습니다. JTBC 드라마 페스타 제작 발표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김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제작 발표회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JT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 있고요. 사전에 저희가 기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린 웹파드를 통해서 오늘의 현장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사 작성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온라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배우분들께서 답례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마스크 안으로 눕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드라마 페스타, 드라마 페스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드라마와 축제의 합성어로요. 소재, 장르, 플랫폼, 형식, 분량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채로운 드라마를 선보이려는 JTBC의 단막극 브랜드죠. 지난 2017년 알 수도 있는 사람을 시작으로 힙한 선생, 한여름의 추억, 탁구공, 루악인간, 안녕 드라큘라, 행복의 진수 등을 통해서 웰메이드 단막극을 선보여 왔습니다. 올해는 어떤 작품으로 또 웰메이드 단막극의 명성을 이어갈지 궁금해지는 와중에 지난주에 마침내 2021년 드라마 페스타 첫 번째 작품이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베일을 벗었는데요. 서로 다른 모녀의 이야기를 따뜻하고도 유쾌하게 담아내서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평을 담아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방송될 드라마 페스타 두 번째 작품이죠. 아이를 찾습니다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오늘의 현장에는요, 아까 인사드렸던 우리 드라마 페스타 두 번째 작품인 아이를 찾습니다의 주역들 조용원 감독님, 그리고 배우 박혁권 씨, 장소연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찾습니다는 네,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따가 인사 부탁드릴 테니까 그때 부탁드릴게요. 아이를 찾습니다는 어떤 드라마인지 잠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밤 9시에 방송되는 아이를 찾습니다는 베스트셀러 작가 김영하의 소설을 드라마로 재탄생시킨 작품으로 제작 확정 소식이 전해진 후에 엄청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밀도 높은 연기력을 가진 배우 박혁권 씨와 장소연 씨가 아이를 잃어버린 부부로 만났습니다. 두 분이 아이를 11년 만에 찾고 겪게 되는 현실적인 삶의 아이러니를 담담하게 그려낼 예정이고요. 또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안방극장 데뷔하게 된 조용원 감독님과 김보라 작가님이 원작의 장점을 또 살리면서도 드라마만의 차별화된 이야기를 더욱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통해서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소개를 이렇게 제가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들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실게요. 성민 아빠! 이래 좀 와보라고! 빨리 와, 빨리! 성민아, 엄마는 지금이 제일 좋다? 진짜 되게 좋아. 성민이 어디 있어? 성민이? 성민이 어디 있냐고? 성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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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이는 당신이 잃어버렸어. 당신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진짜 닮았잖아요. 제가 애 아빠요. 제 아들 얼굴도 몰라볼 리가 없어요. 10년을 넘게 찾았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가 돼요. 성민이 손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잃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저 이제 그만해도 되나요? 조윤석 씨 핸드폰 맞습니까? 아드님 이름이 조성민. 11년 동안 아드님이 어떻게 지냈는지 먼저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성민이는 자기가 유괴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랐거든요.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찾으면 된다고. 네가 성민이니? 아빠야. 제가 무슨 성민이야. 뭐 이상한 애 데려왔어. 성민이야, 우리 성민이. 너 거기 가자. 왜 그랬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아저씨가 뭐라는데요?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정신 좀 차리라고! 걔가 우리 성민이라고! 저 진짜 유괴된 거 맞아요. 확실해요. 성민아. 내가 유괴범이 된 기분이에요. 그것도 아주 무능한 유괴범이. 네,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거를 좀 의미심장하면서도 좀 짠한 모습까지도 짧게 볼 수 있었는데요. 잃어버린 아이만 돌아오면 모든 게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부부가 그토록 바랬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드라마를 통해서 그려질 것 같은데요.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를 찾습니다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출을 맡으신 조용원 감독님, 배우 박혁건 씨, 장소연 씨가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자, 먼저 아이를 찾습니다 연출을 맡으신 조용원 감독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작품 소개를 듣고요. 이어서 배우 박혁건 씨와 장소연 씨께서는 차례로 인사 말씀과 배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조용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드라마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부가 11년 만에 아이를 되찾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이고요. 아이만 찾으면 그 전에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부가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배우 박혁건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를 찾습니다에서 그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 조윤석 역을 맡은 박혁건입니다. 어떻게 배역은 어떤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역이- 네네. 아까 잠깐 봤지만 그래도 네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대략적인 내용은 감독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11년 동안 계속 아이를 찾으러 다녔었고 네. 11년 만에 찾았는데 이제 찾으면서 계속 했던 기대와 11년 동안. 예, 네. 그것과 실제로 찾고 나서는 좀 많이 현실적으로는 다른 것들이 생겼고 뭐 거기서 이제 갈등도 하고 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소연 씨. 네, 반갑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에서 미라 역을 맡은 장소연입니다. 미라는 그 아이를 굉장히 애착이 많은 엄마이고 되게 똑소리 나게 살림을 하는 그런 이렇게 아내이기도 한데 아이를 어느 순간 아이를 잃어버리게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이후로 굉장히 그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절박하게 그 아이를 찾다가 그 아이를 계속 못 잃어버리게 된 그 고통 때문에 결국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신에 어떤 이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3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린 그 상태로 그 고통 때문에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만 11년째 계속 갇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아이에 대한 그 갈망이나 그런 거는 지워지지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네, 11년 전과 후의 모습이 무척이나 좀 궁금도 한데 먼저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연출자로서 아이를 찾습니다의 어떤 부분이 좀 가슴을 울렸는지 궁금한데 작품을 연출하기로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찾습니다가 이제 김영하 작가님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요. 그 단편 소설을 봤을 때 이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소설을 봤을 때 이제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점이 아이를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찾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좀 이렇게
흥미롭게 느껴졌고 또 이 이야기에서 담고 있는 어떤 그 윤석과 미라 가정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꼭 그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나 저 주변에서도 다른 형태로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좀 배우분들도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박형권 씨는 어떤 계기로 결심을 하게 됐나요? 대본을 보고 나서 일단 감정 라인이 사실 배우들은 되게 좋아하는 좀 강한 감정들을 표현할 것들이 있어서 네. 사실 배우 입장에서 되게 좀 좋아하는 그런 소재?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좀 센 감정 표현 이런 거를 사실 배우들은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물론 그런 편이고 그리고 대본 보고 이거는 좀 남주기 아깝다. 꼭 한번 그거, 정말 내가 예. 해보고 싶었다.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장수연 씨는 어떻게 결심하게 됐나요? 저는 대본 처음 봤을 때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대본을 바로 읽었는데 이거 혹시 실화로 만든 건가 이럴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뭔가 이렇게 확 공감도 되고 제가 애가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어떤 사건이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진짜 일어난 일을 쓴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원작이 따로 있는 작품이었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어디선가 어떤 누군가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해서 유괴라든지 뭐 납치라든지 그렇게 당한 그 피해를 입음으로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근데 아이가 다시 오게 돼도 계속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는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연쇄적으로 그 원하지 않는 그 피해들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그 희망도 또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그 비슷한 입장인 분들한테도 공감이 될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아서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같이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약간 영상 짧게 보면서 이제까지 실종 아동을 잃어버린 부모님의 모습을 저희는 많이 봤잖아요. 근데 아이의 모습에서 그려지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참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베일이 어떻게 벗겨질지.